다시 본격 불붙은 우주전쟁입니다. 간만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이번 주에 한국인으로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게 맞는 것 같은데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의 염원을 싣고 다누리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발사했습니다. 8월 5일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미국에서 발사됐거든요. 우리나라 달 탐사 궤도선이지만 다누리호가 스페이스X. 야, 또 테슬라가 나오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또 여기도 영향을 끼치네요.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요 펠컨 9에 실려서 발사가 됐습니다. 또 수혜주는 스페이스X네요. 또 그래서 우주하면 또 역시 대장은 스페이스X가 맞는 것 같은데 상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여담이지만 상장 안 돼 있나 막 찾아보면서 비상장 주식을 사려고 알아보기까지 했었는데 개인 자격으로 좀 안 되더라고요. 기관이 아니면 어렵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주식이라서. 그래서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드디어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이제 여정에 올라타는데요. 달까지 가는데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초 2023년 1월 1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싣고 간 관측 장비 카메라가 작동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7번째 달 탐사국에 등극합니다.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국, 인도에 이어서 7번째. 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기술력도 좋고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은데 웃긴 게 4개월, 5개월 걸린다고 하잖아요. 달까지. 여기도 제목도 보시면 아폴로 11호는 달까지 4일 만에 갔는데 왜 다누리호는 4개월 걸릴까? 이게 좀 달에 가는 방식이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갑니다. 발사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4개월, 5개월 동안. 이 방식이 좋은 게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연료 소모량이 적대요. 그러니까 직접 지구에서 발사해서 달까지 딱 가면은 빨리는 가겠지만 연료가 폭발적으로 든다네요. 그리고 달에 착륙시킬 때도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소모할수록 탐사선에 실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설계 난이도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연료를 줄이면 대신에 거기에 싣고 갈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장비도 하나 더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한 명 더 태울 수 있고 물론 이번에는 사람을 안 태우고 갑니다. 이번에 어차피 사람도 안 태우고 가는 거니까 연료 소모량을 25% 적게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최대한 관측 장비 이런 것들 많이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 시험하는데 야, 한국의 또 유명 글로벌 가수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송출해가지고 우주에서 쏴가지고 지구까지 도달하는지 뭐 이런 것도 세계 최초로 시험한다고 해요.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 이제 2030년에 궁극적으로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산 달 착륙선 어디다가 할지 후보지 탐사하는 겁니다. 이제 돌면서 1년 동안 빙글빙글 달 돌면서 이제 2030년에 어디에 내릴까 이거를 탐사해가지고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나사 이런 쪽에다가. 그래서 이런 장비들 싣고 가는데 명분은 달 탐사인데 실제로는 자원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다시 달인가? 요즘 달에 묻혀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광산이래요. 이 표현도 참 재밌는데 너도 나도 앞장서서 지구에 있는 건 다 캤으니까 달에 있는 자원 캐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달에 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원을 빨리 캘까? 가서 어떻게 하면 달에 오래 살까? 이걸로 이제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맞게 사전적으로 보낸 프로젝트가 이번 다누리호라는 겁니다. 달에 무슨 헬륨3라는 게 묻혀있대요. 과학 잘 아시는 분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헬륨3가 아직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은 석유 이런 거에 뭐 14,000배 효능? 뭐 핵 원자력 이런 거에 우라늄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원자재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 영화 아바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바타 혹시 보셨나요? 스포일러는 아니고 이 아바타 내용도 요거 하나 언옵테늄인가요? 가상의 물질인데 요 원자재 하나 때문에 이 전쟁 난 거잖아요. 이 아바타라 행성의 나비족인가요? 어디 행성 가가지고 막 인간이랑 원주민하고 싸우는 영화였잖아요. 우리도 진짜 공상과학에서 보던 달 탐사 자원전쟁을 하는 건가? 국가 간에 달에서 막 싸우고 영토 분쟁하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거기에 사실 오늘 소개할 메인 이슈는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거죠. 미국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가 가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달에 인간 보내기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1년 내내 태양이 안 비치는 극지방이 있대요.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그늘지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특히 수많은 자원이 있을 거로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탐사하라는 목적을 받고 미션을 받고 우리나라는 그거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협력하는 거죠. 나사 부국장도 이번에 다누리 간 게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뭐냐? 제가 한 1, 2년 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진작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자고 하는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가고 나서 약 50년 만에 다시 우리 이제 인류를 달로 돌려보내자라는 이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고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29일 날 첫 발사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이때 안 되더라도 예비로 9월 2일이나 9월 5일 날 발사됩니다. 물론 이게 우주 로켓 프로젝트는
일정이 뭐 툭하면 밀려가지고 너무 뭐 신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우주 전쟁 이거는 이제는 코로나 끝나가기 때문에 본격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나도 앞서서 미중러 달 탐사 선두 누가 더 먼저 가냐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긴급 법안 통과시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에 인류 짓겠다. 2019년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나왔고 목표는 2025년에 인류 유인을 착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는 무인으로 보내고요. 내년에도 한 명 정도 보내봤다가 2025년에 최종적으로 유인 착륙, 2028년에는 달에 아예 연구 탐사 기지 건설까지.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프로젝트입니다. 정말로 막 어마어마한 돈과 이런 물적 자원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니까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게 이번에는 사람을 못 태우기 때문에 인형을 태워서 보냅니다. 이게 상징적인 건데 유럽에서는 여기 애니메이션 주인공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숀더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대요. 여기에 주인공 인형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귀엽게 중력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숀이 첫 번째 승무원으로 나사에 탑승하고요. 미국에서는 승무원 스누피도 이제 지금 중력 테스트 다 했고요. 이렇게 인형을 태워서 보낸답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보내는 게 아니고 태워서 인형에 떠 있어야지 무중력 상태인 걸 점검할 수 있어서 그런 역할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선 탈 때 작은 인형 갖고 탄 게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엔 사람 못 태우니까 인형 태우는 걸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형, 유럽 인형. 그래서 토이스토리의 주인공도 갔다 왔고 겨울왕국의 눈사람 캐릭터 올라프, 레고 등이 우주를 다녀왔대요. 부럽습니다. 캐릭터들이 아주 팔자가 좋네요. 그래서 정리된 김에 역시 어디가 수혜준지 또 얘기해봐야겠죠.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어마어마한 초대형 로켓의 주 계약자는 역시 보잉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잉이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잉. 주 몸통 거의 로켓을 다 만든다고 보면 되고요. 탱크 이런 거 전반적 제장을 맡고요. 그리고 앞에 머리에 달린 오리온 캡슐 요거 로키드 마틴이 만듭니다. 가서 이제 착륙하는 거 요거 로키드 마틴이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부스터 뒤에 불 뿜는 거 보이시죠? 이런 로켓 추진체 요 오른쪽 왼쪽에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미국의 방산주 노스럽 그루먼 상장 다 돼 있습니다. 발사를 위한 로켓 부스터나 승무원 객실, 화상 탐사선 이런 건 좀 먼 얘기니까 2026년에 나올 건데 이런 거 만드는 게 또 노스럽 그루먼 그러니까 다 같이 합니다. 미국의 방산주들이 골고루 나눠 먹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다 같이 수혜준 것 같고 그러니까 추가 수익원인 거죠. 이미 방산 무기 만들고 있고 미사일도 만들고 있고 우주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우주 전쟁 시대가 열리면 또 다른 수익원,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주들이 여전히 또 괜찮은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런 것도 추가 성장 동력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웃긴 거는 갖다 붙이면 다 수혜줍니다. 얼마 전에는 로키드 마틴하고 GM도 참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달 탐사선입니다. 달 탐사용 차량인데 이거 GM이 만들겠다 로키드 마틴하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실제로 1960년대 나사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젝트 1960년대에 했던 아폴로 프로젝트에 그때는 이걸 보잉이 개발했거든요. 이번엔 GM하고 로키드 마틴이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입니다. 컨셉인데 여기 GM 차 박혀있고 로키드 마틴 돼 있습니다. 멋있네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모습은 이럴 거라고 그 인터넷 이용자분들께서 실제는 아마 GM이 만들면 이렇게 될 거다. 달 3사선이. 그래서 컨셉은 컨셉일 뿐이니까 아직은 또 먼 미래 얘기니까 어떤 GM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달 탐사선 바퀴 만들고 뭐 더 해야 되니까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쉽게도 저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스페이스X 아까 보여드렸던 이번에 다누리호도 스페이스X 로켓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쉽게 잘 가지 못했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또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블루 오리진 다 비상장이라서 너무 아쉬운데 상장하겠죠 여러분. 장 좋아지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기본 방산주들도 좋을 것 같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 하던 것도 있고 신성장 능력까지 거기에 이제 결이 다른데 버진 갤럭틱이라고 민간 우주여행이 있어요. 이건 약간 아르테미스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민간 상업용 우주여행인데 이번 주에 또 하필 폭락을 했어요. 아 진짜 저도 이제 이 CEO를 믿고 좋아했던 주식인데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간 우주 관광을 또 연기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20%인가 폭락을 했거든요. 또 이번 주에 이미 80% 폭락했는데 거기서 더 빠질 게 어딨다고 또 폭락 그냥 사라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대로면 코로나 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 2021년에는 공급망 때문에 연기, 2022년에는 지금 뭐 장비 수리 때문에 연기 그러면서 아예 확 밀었어요. 내년 여름 넘어서나 가능하다니까 투자자들이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자동차 만드는 것도 거짓말쟁이 취급 당하면서 양산하는 게 힘들고 일정 맞추기 힘든데 우주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 태우고 날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주 관련 종목들의 리스크는 이건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일정과 이런 걸 맞추기 쉽지 않다. 특히 적자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뭐 손실폭이 더 커져서 주식 증자한다고 하니까 주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주 여행이 돼야 티켓 값을 회수해가지고 흑자 전환하고 빵빵 날아갈 텐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먼 미래 같아요. 조금 먼 미래.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놓되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는 이유는 요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이 말이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다음 첫 번째 조만장자는 우주에서 나올 거다. 이게 모건 스탠리가 시장 분석 보고서 내면서 했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쪽 주식들은 나중에 잘 선점해 놓으시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든든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주는 제가 꾸준히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엄청 괜찮은 주식, 상장된 주식이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또 이번 주에도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3,200억 원 또 이제 익명의 투자자들한테 받았더라고요. 이번 주 기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계속 지금 우주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방산주 외에는 아직 비상장이라 아쉽지만 또 상장하는 주요 주식들이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무슨 로켓 발사 기업 상장된 거 있는데 너무 위험해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적자 주식에다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주식이어가지고 아직은 좀 뭐 말씀드리면 괜히 위험하기만 할 것 같아서 뺐는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로켓 발사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몇 개 있는데 아직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정 지연이라든지 아직 적자의 미래가치 선반영 돼 있는 부분에다가 시장 초기 불확실성인 거는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올 하반기 되면 점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8월 말에 아마 이 주식들 한번 수혜를 또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기사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또 달 도착, 내년부터 한국도 달 탐사, 미국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시작.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들어두셨다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